쌤튜브. 제주도 가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의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 유네스코에 전화를 했습니다. 15명의 심사위원들이 발주를 타고 내려갑니다. 더 안 봐도 된다. 제주도는 과학적 가치로는 압도적으로 지구 1등입니다. 자, 혹시 만장굴 안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꼭 계시더라고요. 다 가보진 않았겠죠. 자, 하지만 만장굴 또한 우리가 수학여행 코스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 익숙한 곳입니다. 저도 수학여행 때 기억을 떠올려 봤더니 그 전날 저희는 남고다 보니까 우리가 다 과음을 해갖고 다음날 버스에 다 누워 잤습니다. 근데 만장굴 도착했다고 선생님이 내리라고 했는데 너무 졸려서 아무도 안 내리니까 선생님이 전부 다 정화시킨다고 그래갖고 그 50명이 그냥 우르르 뛰어갔다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근데 만장굴은 여러분 일단 폭이 18m입니다. 그리고 천장 높이가 24m. 달리 말하면 엄청난 양의 용암이 흘러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이면서 가장 큰 길이의 용암 동굴이 만장굴입니다. 여러분, 용암 동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 하와이, 아이슬란드 세 곳밖에 없습니다. 자, 일본도 화산섬인데 왜 용암 동굴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일본은 용암이 굳어져서 생긴 섬이 아니고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섬입니다. 그래서 지반이 약해서 지진도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제주도의 용암 동굴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구상의 용암 동굴을 볼 수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1등이 어디라고요? 만장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띄엄띄엄 봤던 이 만장굴이 나름 우리나라만 벗어나면은 나름 어깨 힘주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또 왜 가냐고, 저기 가서 뭐 볼 거 있다고 저기 가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과학적인 가치로만 봐도 세계 1등인데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이 만장굴의 발견 스토리에 그 답이 있는데요. 자, 만장굴은 지금으로부터 약 72년 전인 해방 직후인 1946년도에 만장굴 근처에 있는 김영 국민학교에 초임교사로 부임한 부종효 선생님과 초등학교 5학년 35명의 꼬마 탐험대가 이 만장굴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제주가 고향인 부선장님이 진주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해방된 조국의 자기 고향 모교로 첫 교사를 부임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 해방된 조국에 자기가 교사를 부임을 했는데 의욕이 막 넘쳐났겠죠. 슈퍼 파워계였겠죠. 그래서 정규 교과 과목 외에 특별활동반을 3개를 만드십니다. 자, 첫 번째 과학반, 그리고 두 번째 음악반, 그리고 세 번째 탐험반을 만듭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생님은 탐험반이 목적이었어요. 나머지 두 개 반은 밑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일단 과학반 학생들한테는 과학반이 맨날 책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1946년도에 일본에 가서 현미경을 구해옵니다. 애들한테 실험하라고. 과학이라는 게 보는 게 아니고 거시 영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시의 영역을 봐야, 아까 똑같이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그게 과학이고 그래야 관점이 바뀌겠죠. 그리고 음악반 아이들이 맨날 슈퍼스타 K 준비하려고 노래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구해다 줍니다. 해방 직후 1946년도에. 얼마쯤 했을까요? 그때 바이올린이. 현미경은 얼마쯤 했을까요? 72년 전에.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탐험반은 동굴 탐험을 앞두고 체계적인 전지훈련을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한라산까지 올라갔다 옵니다. 예, 그렇게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일단 자기가 먼저 선발대로 미발견 동굴들을 답사를 합니다. 근데 답사를 왜 했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나고 자란 동네에 동굴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른들이 거기 가면 귀신 나온다, 거기 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못 간 거죠. 근데 자기가 대학 가서 배워보니까 내가 나고 자란 이 제주라는 땅이 화산섬이고 지하에 수백 개의 용암 동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용암 동굴을 봤더니 입구는 작은데 점점 들어갈수록 천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분명 엄마 동굴을 하는 동굴이 분명 있다라는 과학적인 가설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름 확신을 하고 나서 자기 반 아이들한테, 탐험반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사실 선생님이 동굴을 발견했는데 우리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예, 이 당시에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늦게 갔기 때문에, 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 큰형 같은 선생님이 동굴에 가자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 겁니다. 자, 일단 학생들은 오케이 됐고, 그러면 학교의 최고 결정권자인 교장 선생님께 결재를 받으러 갔겠죠. 선생님,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동굴을 가서 발견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즘 같았으면 이 양반이 지금 학부모들 지금 컴플레인을 어떻게 받으려고 제정신인가 했겠지만, 이 김영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니 어떻게 그런 대단한 생각을 했나 부선생, 그러면서 우리 김영의 이 진짜 이 총명한 아이들이 이런 위대한 발견을 떠났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 전교생을 운동에 모아서 만장굴 탐험대 발대식을 열어줍니다. 네, 새벽 8시에 다 모여서. 왜냐하면 일단 이 김영 국민학교에서 만장굴 입구까지가 걸어서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밥해 먹고 빨리 가야만 동굴을 발견하고 어둡기 전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신 2개, 도시락 2개를 허리춤에 차고 35명의 아이들이 횃불을 들고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자, 꼬마 탐험대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름의 구조가 있습니다. 일단 담력이 좋은 아이들은 맨 앞에서 횃불을 드는 횃불반이 됐고요.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이려면 석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덩치 좋은 아이들은 석유통을 들고 있는 보급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놀러 온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를 와서 이 동굴이 최초 발견된 거라면 이 동굴에 길이를 져서 기록을 남겨야 후대에 전달이 되고 이 탐험이 마무리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머리 좋은 애들을 모아서 기록반을 만듭니다. 자, 근데 72년 전에 줄자가 있나요? 랜턴이 있나요? 뭘로 길이를 잽니까, 이 동굴을? 발걸음? 아, 고사리 같은 발로 이 동굴을 재려다가 누가 뒤에서 갑자기 그냥 밀기라도 해버리면은 다 까먹으면 다시 올 수도 없고. 자, 비슷한데요. 1m짜리 녹군을 가져가서 한 뼘, 2뼘 해서 동굴의 길이가 6.8km라는 걸 잽니다.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72년 후에 재봤더니 7.5km입니다. 오차범위 600m입니다. 녹군으로 잰 길이가 오차범위 600m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한 다음에 뭐 기진맥진 했겠죠. 그래서 막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놀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물론 힘들지만 내가 설명하는 하나하나를 다 잘 듣거라. 그래야만 너희가 이 동굴에 들어온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서 그 와중에 또 설명을 다 듣고, 예, 어둑어둑해질 때 일크로 나와서 다들 얼싸안고 만세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자, 발견을 했는데 동굴이 이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학급회를 수집했고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만장굴의 원래 이름인 만쟁이 거머의 만자, 그리고 길다라는 의미의 긴장자를 써서 만장굴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락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장 선생님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 교장 선생님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했으니 이거는 모두 너희들의 공이다. 너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을 주민들을 전부 초대해서 만장굴 이름 공포식을 열어줍니다. 예, 우리 김영의 아이들이 1947년 몇 월 며칠 이런 위대한 발견을 했고 이런 이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라고 명명을 해줍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스토리를 왜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7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만장굴의 발견 스토리를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인류 역사사에 위대한 탐험을 하고 위대한 발견을 했던 과학자와 탐험가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문가였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탐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될 만한 세계 최장의 용암 동굴을 초등학교, 한국에 있는 제주도의 이 조그만 부락에 있는 초등학교 35명과 그리고 초임 교사가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발견했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사에 없습니다. 예, 인류 역사사에 없다는 거죠. 자, 달리 말하면 이 부선생님이 이 72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했던 학습 방식은 200년, 300년 전에 유럽의 귀족들이 하던 학습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자연과 격리되지 않은 교육, 자연과 격리되지 않은 학습이라는 거죠. 왜 제가 격리라는 표현을 쓰냐면 요즘에 의학계에 자연 결핍 장애라는 증상이 나왔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이 너무나 자연과 격리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도시 속에 살면서 깨끗한 환경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연과 격리된 문명을 만들고 자연과 격리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근데 자연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자연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저는 경외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외감은 책으로도 배울 수 없고요. 동영상으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억겹의 시간과 마주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경외감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아이들은 이 경외감을 잃어가고 있고 경외감이 없는데 나중에 그렇게 학습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 갑자기 아이폰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감동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만장굴의 부정유아 꼬마 탐험대에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나옵니다. 예, 바로 김덕주 교수라는 분인데 그 당시에 볼 때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기에도 이 덕주는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너무나 천재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덕주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마을 장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도청 장학생, 뭐 장학생 이런 게 아니라 교육청 장학생이 아니라 마을 장학생, 마을 사람들의 희망을 담고 일본으로 유학을 한 거죠. 자,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동경대학교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서 물리학 교수로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나오는 이희소 박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예,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입자 물리학자입니다. 자, 이희소가 입자 물리학계의 세계적인 거장이었다면 고체 물리학계의 대가는 바로 이 김덕주 교수였습니다. 만장굴의 그 꼬마 탐험대 일원이었던.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 97년대 한국에 돌아오셔서 뭐 이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아무튼 그 만약 지금에 있는 지금 뭐 모든 우리나라의 그 주요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분이 살아 계셨다면 100%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거라고 그 누구도 무지도 의심치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세계적인 입자 이론 물리학자, 물리학은 결국에는 계산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이치를 설계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학자가 나올 수 있던 건 저는 자연과 격리되지 않은 이 부선생님의 이 교육관이 저는 이런 어떤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꼬마 탐험대가 다 돌아가시고 이 세 분 남았습니다. 예, 그 12살의 꼬마 탐험대가 다 돌아가시고 그 중에서 지금 두 분은 지금 뭐 이미 이분께서도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직까지 거동이 그나마 이제 괜찮아서 활동하시는 분은 이 김두전 할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올해 86세십니다. 예. 자, 이분께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선생님은 사제관의 관계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횃불 하나 들고 칠흑 같은 어둠에 한 발자국 내딛는다는 의미.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과 다를 게 뭡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덕주 교수님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덕주는 폐허가 된 우리 조국, 우리 마을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덕주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줘서 유학을 보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 죽어서 너무나 아쉬움을 토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딱 5분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뭐 때문에 됐는지 물어보면 what? 이럴 겁니다. what? 이럴 겁니다. 자, 일단 한라산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한라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수성 화산의 단면을 잘 볼 수 있는 성산 일출봉. 이 두 가지로 처음에 지원서를 냈다가 떨어졌습니다. 왜?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과 비슷한 곳들은 물론 유니크함은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많다라는 거죠. 니네만 갖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5년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주도 월정리 가보셨나요? 네, 요즘에 제주 핫플레이스 1번지면서 소비문화 1번지입니다. 거의 예전에는 진짜 아무도 지나치지 않았는데 앞에 모래 해변이 있는 것 때문에 지금은 그 앞에 그 해안 도로변에 거의 500개 이상의 카페와 펍과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월정리에서 내륙으로 1km 떨어진 지점에서 한국전력에서 전신주 교치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전신주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 뭔가요? 뭐 타임오프인가요? 예.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용암 동굴의 천장이 깨져서 전신주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멈추고 이제 과학자들이 와서 밧줄을 타고 내려갔더니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자,
멋있죠? 자, 멋있는데 이 동굴에는, 이 사진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들어 있습니다. 뭘까요? 제주는 화산섬이라서 용암동굴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용암동굴 천장에 석회암 종류석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석회암 동굴은 석회암 지대에 지하수가 스며들어와서 석회암을 녹여서 만들어지는 강원도에 있는 고시동굴, 이런 거를 석회암 동굴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다 화산성 용암이기 때문에 석회암 동굴이 나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멘붕이 왔고 단서를 아까 하나하나 추적해 봤더니 바로 소비문화 1번지 월정리 앞바다에 있는 이 모래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모래는 그냥 모래가 아닙니다. 해양 동물들, 그러니까 뭐 조개나 이런 각박류들의 껍데기가 갈라져서 만들어진 모래라는 거죠. 즉 얘네의 성분은 석회암이라는 거죠. 얘네가 바람에 의해서 이 동굴 위에 언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가 씨앗을 내리고요. 그 나무가 이 동굴 바위의 틈을 타고 뿌리를 삐지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석회암 언덕에 있는 석회암 성분이 이 뿌리를 타고 내려와서 코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하면 뭐가 나오죠? 예, 지구상에서 용암동굴의 특징과 석회암 동굴의 특징이 유일하게 합쳐져 있는 세계 최초의 동굴이 제주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유네스코에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와, 게임 끝났어. 예, 같이 15명의 심사위원들이 밧줄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10m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심사위원장이 모두한테 스탑이라고 하셨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급하죠. 야, 안에 들어가면 더 멋있는 거 있는데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심사위원장이 스탑. 그 다음 뱉은 얘기가 enough. 제 발음이 괜찮았나요? 더 안 봐도 된다. 10m만 봐도 이게 왜 중요하고 어마어마한지 우리 다 안다. 더 가봤자 동굴만 훼손된다. 그만 들어가자. 그래서 이 지지부진하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이거 발견 하나로 1년 뒤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저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과학자들이 제주도에 와보고 싶었는지 단숨에 알았습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은요, 자연이 이쁘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행성 시스템에서 제주도가 사라지거나 훼손됐다. 그랬을 경우에 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물종을 영영 보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동물종을 영영 보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유무형의 자산들을 영영 보지 못할 것이냐,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됐을 때 주는 게 자연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은 지구상에 10,000개가 넘습니다. 왜? 문화적 다양성은 다 인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세계 자연유산은 지구상에도 2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와 이 외국 과학자들이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쌤튜브